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하루 앞선 어제 신년 인사를 전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힘겨운 경제 위기, 민생 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최대한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 독립운동가들의 모여있는 그림 앞에서 이렇게 신년사를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불의에도 용기 있게 맞서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돈 의원님,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걸까요? 그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첫 번째 하나 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경제 위기 이제 민생 위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민생을 위해서는 빨리 민생 법안들이 처리돼야 될 거 아닙니까? 32 미만 사업장에서 조금 연장 근로 하는 문제라든지 뭐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민생 법안이 지금 전혀 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1월 임시국회 다시 열라고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 일합니까? 민주당은 그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이런 물음을 당연히 우리 국민은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강 앵커가 그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독립운동가 그림 앞에서 어떤 불의에도 용기에 맞서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국민은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불의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선거법 위반 2가지 혐의로 피고인인데다가 지금 4, 5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피의자 또다시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남의 불의와 남의 불법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논스래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불법, 불의 이런 건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그냥 장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어제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뭐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의 프레임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권에서 좀 제기하고 있는 프레임인 것 같은데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법 리스크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나 뭐 민생 행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경청 투어 일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야당 대표가 하고 있으니까 뭐 인정해 줄 법도 한 것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뭐 도망치는 거 아니냐, 뭐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신년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뭐 나름대로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뭐 그런 또 그 자신의 또 심경을 표현한 듯한 그런 표현들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본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년에도 특히 이제 1월 초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 검찰 소환 앞에서도 본인이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자세들 각오를 좀 다짐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범야권을 결속시키는 걸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 네. 내일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걸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에게 또는 민주당에게 오는 압박을 세력을 통합하고 단결을 시킴으로 해서 이제 이 대항해 나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좀 들려요. 그런데 네. 지금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방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연함을 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연초에 맞이하게 되고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자욱 차장님 방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열 대우를 좀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 계획 제대로 될 거라고 보세요? 네.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분열의 씨앗이 지금 싹트고 있다. 그걸 뭐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단일 대우, 똘똘 뭉치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와 별개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20%대로 떨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민주당의 어떤 저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네. 중립적인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업지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인지 아마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관련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이거에 대해선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 비명계 혹은 당내 다른 인물들이 점차 목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SNS를 통해서 새 인사를 정했는데요. 내 삶이 버거운데 나라도 안팎으로 걱정이다라고 요약하자면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도훈 논설위원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이제 워싱턴에서 한국의 전국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후보를 놓고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끝까지 경쟁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신변의 변화가 올 경우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충분히 그 이낙연 대표가 검토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다음에 그럼 누가 당을 이끄냐? 다시 친문 세력이 당을 이끄나? 그럼 다시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는 탄핵당한 정권에 의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정권인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는데 다시 친문이 잡자? 그건 안 되지.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운동권 패권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상당히 구축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진 세력이 오기는 어렵고 이낙연이라든지 김부겸이라든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이성적이고 상대적으로 그 합리적인 그런 분들이 좀 전면으로 부상하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제 세력이 큰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그 고려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협치라는 부분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제 야당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당과의 협치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민주,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협치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미 피고인인데다가 또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그 거취를 민주당에서 결정하고 새로운 어떤 당대표라든지 어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지도부를 구축하게 되면은 아마 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협치에 이를 거고 왜 한남동 그 관저에 한 번도 야당 인사들 초청하지 않느냐고 그 안타까워하는데 아마도 한남동 관저 그 문턱이 닳도록 아마 야당 인사들이 그 대통령과 그 관저에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네, 이동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럼 김건욱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항상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권이 분열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총선을 치르고 뭔가를 움직여 나갈 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면으로 보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뭐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 복권 없는 사면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보면 야권의 어떤 분열 뭐 이런 요소들로서 해석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뭐 이 여권의 특히나 검찰의 수사의 압박이 범야권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을 결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리더십은 어떻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분열이라든가 갈등, 내부적인 뭐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선 전국 때부터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여러 인물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민주당 내에서 차기 총선 전에 대표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또 민주적으로 당선된 그런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거나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 일각에서는 뭐 비명계의 일부들이 뭐 말씀을 하시고 뭐 언론 보도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시지만 실제 당 내부에서는 어떤 그 야권의 결집이 지금 결집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8일 자유인이 됐죠. 복권 없는 사면으로 5년간은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김광석 소장님,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는 와중에 이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기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대안적인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움직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야권은 힘을 합쳐야 된다는데 거의 이견이 없거든요. 이 사면 자체도 사실은 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사면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일반인들이었어요. 개전에 정이 있고 뭔가 피치 못할 분들만 사면을 했는데 네. 이렇게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사례는 사실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사에 대한 이 사면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원하지도 않는 사면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국민적 동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 원톱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친문 세력과 이제 호남을 주축으로 한 정치 세력 두 세력이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이제 호남의 대표성이 있고 네. 그리고 정권을 두 번이나 창출하는 데 앞장섰던 이 친문 진영의 어떤 적자로서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현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면 호남 세력과 친문 진영이 손을 잡고 탈 이재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거취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리더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흔들리게 되겠죠. 설 전후에서 이달 안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소를 해서 바로 재판이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당내에서는 이미 이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네. 지금 언론에 의해서 가장 과대평가되고 있는 그 인물이 김경수 전 지사예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를 흔든 사람,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슨 정치 지도자 얘기를 합니까? 설사 이분이 2024년에 복권이 돼서 총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김해 우리 유권자분들이 이 양반을 당선을 시키겠습니까? 2027년에 대선이 열린다면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여론 공작 사범을 대선 후보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특히 친문 적자, 친문 핵심 하는데 적자가 왜 필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엄연히 지금 양산 평산에 엄연히 건재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적자가 필요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관계가 어떨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살가운 관계일까요? 아니 문재인 정권 말에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라고 또 억지를 부리다가 윤석열 대통령 결국 사면만 하고 이제 복권을 하지 않았죠? 그런 지금 문재인, 김경수 두 분 관계가 어떤지 모르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우리 언론의 과대 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체포영장 청구와 구속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